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이전에 단일화 선언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 선언이었는데요. 그 주인공입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관장, 솔직히 좀 말씀드려서 우리 그 대표님과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가 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좀 묻혀버린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글쎄요, 그 의미가 중요하고 네. 또 어떤 그 울림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지 뭐 묻히고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래요? 아무튼 어제 그 풍경을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단일화 선언에 대해서는. 아, 두 분 하시는 거요. 저도 뭐 그 아침에 이렇게 우연히 이제 뉴스를 보면서 접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와 했던 단일화는 제가 처음부터 정치하면서부터 시대정신을 기득권 깨기로 규정을 했고 그 첫 번째로 정치 교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힘들지만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윤 후보와 이제 안 후보 간의 단일화를 어저께 보면서는 어떤 그 선거를 목전에 둔 뭐 이익과 권력의 분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치 연대 야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뭐 야합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 큰 차이가 첫 번째가 시스템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제를 그 분권형으로 바꾸자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법과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타임 스케줄까지 내면서 합의를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개혁에 중점을 뒀고 예. 그 안과 윤 두 분의 합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선거에서의 이 승리를 위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저희는 합당을 거부했습니다. 새로운 물결하고 그렇습니다. 민주당하고. 예, 저희는 그 같은 가치 추구를 위해서 예.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자고 얘기를 했는데 예. 안 후보와 윤 후보는 이제 합당을 하면서 또 다당제 얘기를 해가지고 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저희는 기득권을 깨는 것을 위해서 그와 같은 합의를 했고 합당을 거부했고 그쪽은 기득권에 편입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어서 그 저희는 가치를 추구했고 예. 윤과 안 두 분은 어떤 뭐 이익을 함께 나눈 걸 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진단을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평가와 계산은 좀 약간 다른 영역이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어떤 단일화 선언이 계산적 측면에서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많은 분석이 있겠죠. 예. 또 박빙 구조에서 또 영향을 미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저와 같이 했던 그 가치 연대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판세보다는 예.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도 관심이 있어요. 예. 지금의 구도로 봐서 누가 당선이 돼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이 없이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세에 대한 분석도 있고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저는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가치가 연대를 했고 똑같은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저희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근데 대표님께서 제도와 시스템을 여러 번 강조를 하셨길래 퍼뜩 떠오르는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네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이제 공동정부를 구상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 영역으로 한정을 해서 네. 지금 대표님이 말씀했던 제도와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로 끌고 오면 네. 공동정부라고 하면서 더 복잡한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추구하는 큰 뜻을 추진하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네. 저희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1년 내에 법안 그 국민 합의안을 만들고 다음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고까지 하는 액션 플랜을 제시를 했고 네. 각종 정치 관련 법안을 인수위 과정에서 대통령 취임 전에 국회 법을 제출하자고 했습니다. 공동정부는 그와 같은 것을 추진하는 방법론 면에서 그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에 누가 어떤 자리에 가고 누가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들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공통정부를 윤과 안 두 후보께서 뭐 어떤 자리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어제 유세 현장에 나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가서 체감해 보시니까 어때요? 여러 가지 열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저는 지금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의 차원이 아닙니다. 정치 교체를 해야지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열기를 느꼈고 그리고 그동안 저와 새로운 물결을 지지해 주셨던 많은 분들은 닥치고 정권 교체나 닥치고 정권 연장 차원을 뛰어넘어서 네.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한 정치 교체, 정치판의 교체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꼈고요. 또 이재명 후보와 그와 같은 합의를 보고 공동선언문에 동의를 한 만큼 그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끌기도 하고 감시 역할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이제 저희하고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뭐 네네. 그때마다 이제 똑같은 말씀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기득권 정치 구조를 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도 어찌 본다고 기득권 정치 구조의 한 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이 후보와 세 번의 만남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기득권계는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기득권부터 내려놓는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말에 저희가 권력 구조와 정치 교체에 대한 그 공약을 발표했고 그동안에 쭉 오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예. 일단 상당 부분을 수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길은 더 험난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기득권 깨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당부터 또 저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겠죠. 그것부터 내려놓고 진정성 가지고 실천에 옮기자는 얘기를 했고 네. 그와 같은 진정성을 세 차례 걸쳐서 이 후보랑 얘기를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결정된 바로 그 다음 날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하고 인터뷰를 했고 네, 그 네. 합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거의 대부분이 김동연 대표가 요청했던 내용이다. 대부분이 아니라 100% 제가 준 내용과 문안을 단어 하나 안 받고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 네. 이제 권력구조 뭐 개헌 문제는 이런 것들은 뭐 알겠고 네네.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거는 이제 정책 영향으로 이제 그 한정해질 수 있는데 특히 이 점을 콕 찍어서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지난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께서 빚내서 집 사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와 이 투기 억제로 부동산 시장을 틀어 막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혼란을 느끼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동산과 교육 문제는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는 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처럼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를 갖자고 하는 것이고 아. 이것은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와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 있어서 진영 논리와 이념 논리 뛰어넘어서 대통령 임기를 뛰어넘는 임기를 가진 위원들께서 중장기적으로 자 지금 각종 후보들이 모든 후보들이 부동산 공급 대책 쏟아내고 있어요. 네네. 이것을 다음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뒤까지 보면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가자. 이것은 정책을 뛰어넘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또 제가 여러 차례 이 영역에서 정치 이념이 들어옴으로써 예. 정책이 잘못된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고치자는 어떻게 보면 정치가 많이 들어간 그래서 그 내용을 꼭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주택 정책도 백년지대계 범주에 넣고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좀 일관되게 쭉 그렇습니다. 정책을 가져갈 수 있게 그렇습니다. 파트를 따로 둬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나 정부도 네. 지금 시중에서 금리가 높리남리하지만 정부가 잘못 결정했다는 상황 없지 않습니까? 네.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은 정권에 그 영향받을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런 식으로 이 부동산 대책도 길게 보고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고 그리고 뭐 급격하게 그 이념적으로 정치 이념 들어가는 걸 막자 하는 뜻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주택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이 이제 기존 어떤 행정영역과 되게 중첩되는 부분이 많죠. 그렇습니다. 조세 정책이나 세제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하는데 이게 독립기구화 된다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국가주택정책위원회에서 큰 방향을 정하고 결국 집행의 영역은 행정부의 영역입니다. 네네. 거길 받쳐야 되고 국가교육위원회도 지금 있어요. 유명무실할 뿐이죠. 예, 예, 거기에서 예. 예컨대 10년 임기를 가진 위원들이
대학 입시 제도부터 개혁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의 교육부는 기능을 대폭 축소하거나 또는 해체하고 국가교육원의 사무처 역할을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걸 끌고 나가자는 것이 예. 단순한 정책의 영역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저희가 하번에 제가 꼭 넣었습니다. 그랬군요. 아무튼 조금 전에 이제 그 합당은 아니다. 네. 새로운 물결은 그 당으로서는 그 독자적으로 간다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비전 어떻게 잡고 일단 그럼 당장 지방선거에도 뭐 공천하고 다시 도전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지금 저희도 당의 의사결정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저도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그렇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이 기득권 깨기란 시대 정신과 정치 교체를 하기 위해서 네. 어렵게 뜻을 모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합당하지 않고 네. 저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예. 그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네네. 우리 대표님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뭐 그 논의할 얘기도 검토 대상도 아니고요. 예. 일단은 이와 같은 합의를 보면서 저희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이와 같은 것을 달성하는 데 가장 현실적으로 그 차선의 대안이 무엇일까? 제일 네. 좋은 대안은 제가 당선이 돼서 추진하면 제일 좋았겠죠. 네. 그렇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와 같은 것을 그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실천 옮길 수 있는 방법,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 사회, 교육 이 모든 문제의 첫 걸음을 어떻게 뛸 것인가 예. 여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것을 위해서 우선은 매진을 하겠습니다. 예.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하고도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시잖아요. 네, 소통을 네. 계속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두 차례 한번 식사하고 한 번은 영화 시사회 같이 초대받아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이제 그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 이야기 듣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분은? 이재명 후보와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 것보다는 개헌 이슈와 그 정치 교체에 대해서 이렇게 진전을 끌어내고 정치 이슈화를 시켜서 이번 대선에 그 어떤 아젠다로 만든 것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부분에는 동의하신다고 하셨고 예.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예. 또 나중에 이것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필요하면 역할도 마다하지 않으시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특정한 역할을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이 뭐 어떤 진영 논리나 뭐 자리 욕심 있는 분이 아니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과 정치 교체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역할이 있다면 정말 하겠다는 얘기가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지금 이제 그 단일화 선언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3월 9일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우리 대표 열심히 이제 뛰실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그래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네네. 그러면 그 파트너로서 김종인 전 위원한테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싶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뭐 이 문제는 뭐 제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합의문 1번, 2번인 그 개헌과 예. 정치 교체를 추진하는 그 기구에 책임을 좀 맡아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뭐 이건 제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계시고. 그 얘기까지 혹시 나누신 적은 없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그때는 이 얘기 나올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합의 보기 전이니까 이론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은 맡아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어른으로 사심 없이 그랬더니 뭐 흔쾌히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오케이. 뭐 그렇지만 이건 뭐 제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뭐 같이 또 의논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였습니다.